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오늘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해서 그 이유와 향후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네. 오늘 청문회는 마감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국민들께 좀 충실한 청문회, 꼼꼼한 청문회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후보자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부득이하게 좀 일정을 재협의하자고 요청드렸고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재협의는 이루어졌나요? 내일 10시로 일단 개회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예, 저희 측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제가 청문회장에서도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강력하게 좀 요청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일정 재조정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재조정돼서 내일 10시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틀간 매일 10시에 열기로 했으니까 일단 일정이 고지가 돼 있는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오늘 밤에라도 말을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게 일부든 전부든 그게 어느 정도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판단을 해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네. 4월 15일 1차 인청회의 때도 요구를 했고요. 4월 20일 2차 인청회의 때도 위원회 의결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매일매일 저희가 브리핑을 하면서 충실한 자료를 요구를 했고 지난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기한을 뒀지만 끝내 저희가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있으면서 20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죠. 최저임금 올리면은 경제가 위태로워진다는 분이 본인은 5년 동안 20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질 않았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렇게 오늘같이 큰 소리를 치니까 제출을 했는데 A4 한 장 반이 전부입니다. 5년 동안 20억을 받고 한 업무 내역이 뭐냐 그랬더니 A4 한 장 반입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이 20억은 왜 준 겁니까? 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뭔가 사건 수임을 해주는 변호사법 위반 일을 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후보자께서 총리로 나서시는 분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본인 검증에 필요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없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영업상 비밀이다. 이런 온갖 핑계를 대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오늘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저는 굉장히 규탄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문서 요청건이 1,090여 건으로 문재인 정부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비교하면 3배 이상 많다 건수가. 즉 이거는 그리고 또 40년 전 아까 TV에도 성일종 간사 말씀하시던데 40년 전 임대차 계약서 갖고 와라 이런 거는 한겨울에 산딸기 구해오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니냐. 결과적으로 발목 잡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실제로 그 요청 건수가 너무 높고 겨울에 산딸기 구해오라는 격으로 말도 안 되는 요청 구할 수 없는 거를 막 달라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이 요청 건수가 서너 배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후보자의 의혹, 검증해야 될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뭔가 깨끗하고 검증할 게 없다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요청하는 자료가 3, 4배 많다는 거는 그만큼 후보자의 의혹이 많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실 될 것 같고요. 겨울에 산딸기를 따오라? 겨울에 산딸기, 요즘은요 산딸기가 사시사철 구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냉장고에 보관된 산딸기를 달라는 겁니다. 네. 어디 무슨 저기 백두산에 있는 산딸기를 따올라라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주면은 술술술 나오는 게 요즘 부동산 관련
자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계약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연배도 있으시기 때문에 찾기 힘드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지자체에다가 취등록세를 냈고 그렇죠. 6억 2천만 원 고액 월세 등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납세 내역도 있고 네. 이런 거래 내역조차 내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정보만 동의해주면은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90년대 세금 납부 자료도 다 찾을 수 있답니다. 네. 특히 김현장에 근무하면서 주요 소득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납입액조차 공개를 안 합니다. 네. 산딸기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걸 안 꺼내주는 것이지 무슨 저희가 백두산 꼭대기 가서 산딸기를 따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료 요청을 1,090여 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토록 많은 소위 의혹 중에서 지금 강 의원께서 그 주목하고 있는 핵심 의혹 뭡니까? 저는 김현장이 이상합니다. 김현장이 이상하다.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김현장을 2002년, 2003년에도 근무를 하셨어서요. 그랬죠.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도 김현장이 있으셨거든요. 네. 김현장이 굉장히 인연이 많은 분입니다. 네. 김현장에 재취업을 했고 국무총리도 지금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공직사에 어떤 변화를 주냐면은요. 이 국무총리까지 하셨고 주미 대사도 하셨던 분이 이제 공직을 떠나서 민간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충분히 민간에서 돈을 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때 공직에서 쌓았던 공적 네트워크나 공적 지식을 가지고서 민간에 돈 버는데 다 활용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분이 다시 공무원 사회로 돌아오면은 공직 사회는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네. 이제 퇴직 관료들에 대해서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퇴직한 관료들이 김현장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장관, 차관, 실장 불렀을 때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뭔가 부탁 하나 하면은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분이 또 국무총리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네. 공직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 사회가 이런 판사, 검사들의 정관 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민간에 취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 또 국무총리를 하겠다고 돌아오면은 저는 공직사회에게 엄청난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덕수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품 해외 판매 관련해서 이른바 남편 찬스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관련 자료는 뭘 좀 제출을 한 게 있습니까? 확인할 만한? 이 부분도 배우자 미술품 판매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요. 네.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출을 거부했던 겁니다. 아. 이제 오늘 뭐 청문회에서 그 저희가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니까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에게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배우자 최하영 씨 같은 경우는 미술협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아마추어 작가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분 작품을 대기업 오너가 해서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효성 부영입니다. 네. 액수도 상당히 작품당 그 단가도 굉장히 수천만 원대로 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적정 금액인지 아니면 한덕수 프리미엄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에서 법인카드로 사주신 건지 이런 거를 검증하려고 하면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의혹만 더 키우는 꼴이죠.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안 줍니다. 청문회 당일까지 안 줬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이 한덕수 후보자 부부가 1억 원 상당의 그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 피트니스 센터 사용권, 이게 회원권만 1억 원인가 1억 1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연간 또 한 8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하던데 한 후보자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역협회장 때 건강 증진 차원에서 받았을 뿐이다. 근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데 계속 사용하신다면 이해충돌,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이게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정말 솔직히 저희가 뭐 자료도 안 내고 하니까 위법 여부 판단은 아직은 힘듭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도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계속되고 있고 의혹은 네. 키워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배우자가 전업주부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1억 3천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거든요. 아, 그리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용평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과세증명서를 제출을 해요. 네. 근데 배우자의 이런 1억 3천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은 취득했다고 하면서도 과세 내역은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인 거죠. 저는 어떻게 과세 내역이 없죠? 좀 변호사로서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내놓으라 그러면 아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좀 이런 골프 회원권 거래 내역 통장 사본 요구에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본인의 돈으로 지불했다면 거래 내역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특급 호텔 피트니스를 그 무역협회장이 끝났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이것도 뭔가 그런 부정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우리는 검증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요구한 자료 제출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계속 보이콧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그러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부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저희도 이런 정말 국민에게 국회의원들이 도리를 다하는 것. 네. 국회가 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국민께 국회가 해야 될 도리는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건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맞춰서 이 후보자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윤석열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누차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책임 총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텐데 그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총리인지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향후 절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우리 국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청문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전돼서 국민의힘만 참여한 청문회가 반쪽짜리 청문회죠.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도 국회 본회의에 인준 표결안은 상정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보고요. 네. 오늘도 성일종 간사하고 정회 이후에 한 두어 차례 간사 협의를 했고요. 네. 내일도 또 만나서 간사 협의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네. 정말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 이 자료만은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도 최소화해서 정말 후보자 측에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한 내에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청문회를 해서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맞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뒤에 이제 인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 예전에 김종필 총리가 인준을 서리. 국회 인전을 받지 못해서 서리로 6개월간 맞습니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만약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서리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정비가 된 것으로 저는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만약 인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실은 원래 법상으로는 총리가 장관들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장관 임명을 이게 형식상으로 놓고 보면 만약 인준이 안 되면 한덕수 총리가 다른 장관들 제청 절차가 사실은 무시된 채로 또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는 이런 좀 이상한 과정이 좀 있지 않나요? 형식상? 그런데 이 부분을 인수위법에 예. 5조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이 총리 후보자가 예.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일단 제청권은 행사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한덕수 후보자가 본인이 그 국무위원들 후보자 사인했어요. 이름에 사인한 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걸로 제청권은 된 건데 네. 과연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께서 정호영 후보의 그런 보건복지 분야 역량을 잘 알고 있어서 추천한 제청을 한 것인지 거죠. 아니면은 그냥 윤석열 후보의 40년 지기 당 친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미니까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약속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칼잡이 정치보복 앞장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천에 스스로 동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책임 총리고 본인이 사인을 해서 인사제청권을 총리 후보자로서 행사를 한 것으로 형식상으로 형식상으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물론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책임 총리로서의 지금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책임
이것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덕수 후보자가 스스로 행사했다고 자랑한 재청권이 네. 이게 정말 무늬만 재청권은 아닌지 네. 단순 그냥 이름만 빌려줘 사인만 하는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후보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철학으로 후보자로 제청한 것인지 정호영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 물어보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인사 제청에 앞서서 뭐 능력과 통합과 인품이라는 3대 인사 원칙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과연 아까 언급했던 그런 분들이 이런 원칙에 맞나? 전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을 국민 모두가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또 기대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한덕수 총리가 빨리 좀 공인 한덕수 관련된 자료는 좀 빨리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뭐 개인 한덕수에게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